지금부터 킹시 데이비스 스쿨 초등과정 교과목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빅트리, 영어, 오리진, 맨카인드, 에레츠, 수학, 바실레이아 사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 영역 빅트리 교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빅트리는 모든 지식의 기초인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과목입니다. 초등 1학년부터 3학년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창세기부터 역사서를 중심으로 성경의 흐름을 이야기를 통해 알아갑니다. 4학년부터 중학생은 성경 내적 구조 수업에서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수업합니다. 성경 내적 구조 교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기별로 한 권의 성경을 선택합니다. 현재까지 레위기, 누가복음, 히브리서, 창세기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시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본문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본문의 구조를 스스로 생각하고 글과 그림으로 정리하여 표현합니다. 이 학생은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을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예수님과 성경의 등장인물을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귀신은 누구인가? 걸어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다. 귀신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안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의 언어로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정의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워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게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빅트리 성경 내적 구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어인 영어 과목은 킹시드 교육과정 중 사람과 언어 과정에 속해 있는 과목으로 의사소통 능력 배양과 기초 교양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싫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무엇보다도 소통의 수단이자 내가 열심히만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영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이 진행되며 선행 학습 및 영어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연령과 상관없이 실력차가 날 수 있는 과목의 특성상 매년 1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통해 각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말을 배울 때 거의 1, 2년간 계속 주변의 어른들의 말을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엄마, 아빠라는 기본적인 단어가 완성되고 짧은 문장을 구사하다가 6, 7년만 지나도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구사하게 됩니다.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인풋을 쌓아가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희는 영어만 사용하는 그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양의 인풋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인풋이 쌓여야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에게 좋은 그리고 바른 인풋을 쌓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등과정 특성상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어렵게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파벳과 파닉스부터 시작하여 게임이나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 매 시간 직접 수업에 참여하며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학년인 1, 3학년의 경우 주 3시간 영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학년과 상관없이 처음 영어를 접하는 경우에는 알파벳과 파닉스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후 아주 기본적인 대여섯 문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을 담고 있는 교재와 기초 문법책을 가지고 듣기 및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기초를 쌓아갑니다. 또 이 과정에서 영어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을 익히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본문을 접하면서 만난 단어를 외우고 또 매일 누적해서 시험을 보면서 1년에 적게는 300단어, 많게는 500단어까지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고학년인 4, 5, 6학년의 경우에는 주 4시간으로 영어 수업 시수가 늘어납니다. 고학년의 경우 과학, 사회, 인문,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본문을 담은 보다 수준 높은 리딩 교재를 사용해서 독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듣기의 경우에는 영어 성경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대화 위주의 시중 영어 듣기 교재를 활용하여 문장을 외우거나 본문체로 외우는 등의 암기 및 받아쓰기를 통해 듣기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문법을 별도의 문법책을 통해 배우고 익혀서 확실히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학년도 본문이나 듣기를 통해 직접 접한 단어를 매일 시험을 보면서 1년에 적게는 300단어, 많게는 5, 600단어까지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원어민 영어 회화 과정이 신설되어 저학년, 고학년 모두 정규 수업 시간 외 주 1회 원어민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듣기 및 말하기 실력을 향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익힌 것들이 아이들의 인풋으로 쌓여 중등 과정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아웃풋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영어를 꼭 해야만 하고 힘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꿈을 펼쳐감에 있어 도움이 되는 디딤돌로서 또 도구이자 수단으로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 안에 쌓여가고 있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실력을 고루 향상시켜 학생들이 영어를 도구 삼아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연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사랑과 언어 영역 오리진 교과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진은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교과의 목표는 기원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육 대상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이며 교육 방법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토론,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통합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내용을 이해합니다. 예시 본문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뜻이 있는 말에서는 본문에 나왔던 죄, 도살이다, 지배하다 등의 낱말의 뜻을 생각해보고 사전적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생각이 담긴 말에서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죄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은 말씀을 토대로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색깔이 있는 말에서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때 마음껏 상상하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표현하도록 지도합니다. 이 학생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여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때 가인의 마음에는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가인의 삶이 죄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반면 아벨의 마음에는 노란색,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제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필로 쓰는 말에서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쓰면서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받아쓰기를 통해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오리진을 통해 학생들은 세상이 창조된 과정,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대안을 성경을 토대로 배움으로써 이 세상과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진 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맨카인드와 에레츠 과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목명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그래서 먼저 과목 이름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카인드는 영어로 사람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이 맨카인드에서 과목명을 따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과목은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입니다. 맨카인드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관한 참된 가치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 몸의 구조와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인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히브리어로 땅, 즉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충만하라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신 말씀이지만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은 우리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자행되어 온 억압과 폭력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수반한 사명입니다. 이 에레츠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창의에 눈뜨고 세상 만물에 깃들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식물, 동물, 땅, 우주, 물질과 에너지 등을 배웁니다. 대부분의 초등 과학이 한 학년에 이 전반적인 분야를 조금씩 나누어 배우는 데 반해 킹시드 해피스쿨에서는 매 학기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반 초등학교에서 과학의 범주 안에 묶여있는 이것을 굳이 맨카인드와 에레츠로 분리할까요? 우리 킹시드 해피스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사람을 넓게 보아 동물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목명을 설명할 때 읽었던 성경을 기반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연히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여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함과 다스림의 사명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하여 킹시드의 5가지 교육 영역에서 더욱 기초가 되는 사람과 언어 영역의 맨카인드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와 이야기 영역에 에레츠를 두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수업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과목은 말씀을 기반으로 나누었지만 두 과목 모두 과학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수업 방식은 동일합니다.
주제별로 조사, 관찰, 실험, 정리를 하여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해 귀납적 사고를 훈련합니다. 수업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부할 내용을 대주제로 하여 그와 관련된 세부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주제를 다루는 방식을 확인하고 정의를 내리며 그 주제를 명확히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와 관찰, 실험 등을 통해 내용을 학습합니다. 주제에 대한 내용 학습이 끝나면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짧은 설명문을 쓰며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수업 방식을 거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맨카인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에레츠는 자연 만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맨카인드와 에레츠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학 수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교과 목표는 개념 과정을 익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학적 사고를 기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년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제로 수업은 하지만 사고학습 및 정리를 위해 단원을 3가지 영역순으로 나눠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각 단원으로 강의, 문제풀이, 발표, 수학 내적 구조 순으로 수업을 하는데 각 단계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텔링식으로 개념을 익히지만 5개념 방지를 위해 교재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 없이 필사하는 숙제가 나가며 단원이 끝날 때마다 빈 종이에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서술하는 시험으로 한 번 더 5개념을 잡고 숙지합니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유형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으며 스스로 풀고 틀린 문제는 바로 질문을 받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여 풀어봅니다. 질문 또한 할 때도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과정을 하나하나 유도하며 같이 해결합니다. 5분 노트는 오답 분석 노트로 틀린 문제 풀이 과정을 상세히 적어 올바른 해결 과정을 익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 중 학생별로 한 문제씩 맡아 고난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연습해서 발표합니다. 발표가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자신의 해결법을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한 학생이 발표한 일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잘하겠습니까? 900 빼기 730을 해주면 160이에요. 그래서 비율은 900분의 160인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책석이 94억이 남은 거는 맞아. 그런데 일반석이 약간 다르지. 근데 이거 찬수가 아니라 남은 자석수잖아. 그러면 4분의 3이 찼지. 그러면은 4분의 1을 곱해주는 게 낫잖아. 이와 같이 한 학생이 발표를 하면서 놓치는 개념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른 과정으로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수학 내적 구조 수업은 먼저 학생들이 풀고 해결하는 방법을 상세히 적어 분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과 주어진 조건을 찾아 쓰고 영역별 복합적 개념과 수학 시간에 익힌 해결 방법을 합쳐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해결 전략을 세워 풀이 과정을 서술합니다. 킹시드 수학 수업을 정리하며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난도 문제를 항상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며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학 수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리와 이야기 영역의 바실레이아 과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실레이아는 헬라어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문명을 하나의 나무라고 보면
이 나무는 이야기와 언어라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역사의 줄기를 세우고 그 줄기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 뿌리 중 하나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바실레이아 과목입니다. 즉, 세계의 다양한 문명 속에서 문화의 중심 요소가 되어왔던 이야기를 파악하고 비판적 종합적 독해력을 기르는 것이 바실레이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 과목은 크게 문학과 사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실레이아 사상 교과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실레이아 사상은 비문학 영역의 기초 독서 능력을 향상하고 세계에 대한 통시적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은 기초 과정을 배우게 되며 5학년부터 중학생은 시대별 인물과 사상을 고전을 중심으로 배우고 토론합니다. 교과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물이 속한 시대에 동서양 연대표를 만듭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고대의 동양, 서양, 그리고 성경 역사에는 어떤 인물과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책 전체를 읽고 맡은 부분에 대해 요약문을 작성합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요약문을 바탕으로 소제목별로 키워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위인의 삶을 300자로 요약하는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핵심 내용을 선별하며 그것을 맥락에 맞게 자신의 언어로 기술하는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그 후 인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여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옳고 그름과 다수의 문제라는 발제문을 함께 읽고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가라는 주제로 자신의 주장을 결정한 뒤 논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찬반을 나누어 토론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담은 토론문을 작성합니다. 이 학생은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옳고 그름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토론문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으로 학습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바실레이아 사상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비문학 분야의 많은 고전을 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글을 읽는 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힘,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실레이아 사상 과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